네. 이 새로운 고속도로 많이에요? 4호선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뭐 30km 타는데 여기 아닌데 30km까지 안 탈 텐데? 나와서 좌회전 한 번 하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걷기만 밀리고 나머지 괜찮습니다. 오늘 원래 금요일 날 원래 하나도 안 밀리는 날인데 뭐 이상하게 밀리더라고. 아, 그래요? 오늘 진짜 이상한 날. 아, 그렇죠. 네. 원래 안 밀리는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원래 안 밀리는데 오늘 이상하게 밀리더라고. 10일 첫날이라 그러고. 형은 몰라야지? 연락이 안 돼? 신학생이냐? 시간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네. 확인된 거지?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범규 디자인연구소 윤종세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MBTI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네이버 AI한테 물어보면 MBTI 전문가 추천해줘 전국에서 1등 나오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실제 빅데이터 상에서 MBTI 쪽으로 나름 유명하고 MBTI 칼럼 연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책도 이제 출간할 예정이라 그때는 윤 작가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MBTI랑 애니어그램 같은 걸 했고요. 대학생 때 이미 강사 자격증을 땄고 작년에는 딱 2명만 14,000명 중에 받은 상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MBTI는 정식 검사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식 검사 중에서도 이따가 설명드릴 Q폼으로 원래는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데이터를 미리 취합을 좀 해주셔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강사는 로고로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데서 강의하고 있고 네, 오늘 오후도 강의 끝나고 나면 신풍제약이라고 제약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하러 갑니다. 네, 청와대 빼고는 공공기관 국무총리실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요 진행.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누군가한테 인사적 불이익이 가거나 하면 이 심리적 안정감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면 좋겠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MBTI가 각 유형 보통 아실 텐데 STJ 중에 2개 이상 있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MBTI가 STJ 중에 2개 이상이 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TJ 중에 2개 이상 있는 분들은 목차가 없으면 강의 평가를 깎는 스타일이세요. 저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고 이거 다음에 이게 왜 있나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흐름이나 예측 가능성 욕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고가 없으면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라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목차 준비했고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다른 법인에서는 좀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게임 하나만 의미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카드를 우리 한국 법인에서는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이 카드를 나눠드리고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린 상태에서 이 카드를 깔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하열을 맞춰서 이렇게 까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난잡하게 까는 분들이 계시고요. 난잡한 와중에서 자기 앞에 거 10개만 잘 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어떤 애매한 조건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격이지 저희가 이렇게 검사 쪼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검사 결과를 스스로가 생각하는 스스로가 나온 걸 100%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한번 봐주실까요? 대표님을 상상하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표이사급은 이사나 상무에게 대표님을 상상하면서 MBTI 검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걸 한번 하고 대표님 거 한번 하고 대표님은 이사 상무 거 하고 교차 검증을 해요. 그리고 대표님들은 아내나 남편 그리고 혹은 자녀에게 한 번 더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교차 검증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 한 건 아니고 또 정식 검사가 아니라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 번만 봐주시고요.
이 사람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화면상으로 손으로 1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1, 못 넘어간다는 2입니다. 자, 넘어갈 수 있다. 1번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못 넘어간다. 2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앉아 계신 책상을 딱 2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친 테이블 높이 76cm 정도의 진흙구덩이가 있다. 윤종세 강사는 단 한 번도 절벽을 넘어갈 수 있냐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넘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지 어디를 넘어갈 수 있냐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절벽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절벽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그림. 왜요? 너무 절벽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절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런 분들이 삶이 많이 좀 불행하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별로 많습니다. 네. 저런 분들은 꼭 남이 예스라고 할 때 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직 문화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우리 조직 문화에서 반대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깨닫는 목적으로 오늘 MBTI를 하는 거지 MBTI를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사용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MBTI는 재미있는 도구지만 가장 좋은 도구는 아니고요. 저에게 하나만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애니어그램, 워크만, TA 규율 분석, 디스크 그리고 5번째로 MBTI를 추천합니다. MBTI가 최하위 신뢰도예요. 그래서 MBTI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윤종세 강사가 만든 테스트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장 부분에 손을 한 번만 살짝 얹어주세요. 심장 부분에.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그 까만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심장이 9시 10분에 출근했다.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읽으면서 읽고 나서 0.3초 안에 나도 모르게 미친 새끼 아니야? 또라이네? 저게 말이 돼? 개념 없다.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한 분, 손 딱 드셨네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인간과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아침에 너만 바빠?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사람 취급을 해줄 수 있다. 최소한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강사님이 읽으라니까 그냥 읽었을 뿐 마음에 아무런 요동도 없었던 명경지수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 이런 분들도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한 번만 입으로 따라해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회사가 대중교통 안 되는데 어째?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걸. 마지막으로 그래도 온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장 하나를 읽더라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무의식이 해석을 돕습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 나의 무의식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신혼부부 영상입니다. 신혼부부가 마트에서 데이트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107초 정도만 제가 소리 키워드릴 테니까 목소리만이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보내는 걸 보면서 생각해 식단도 바꿔. 우리 김치찌개 먹어봐야 돼. 오늘 중국 먹으면 안 돼? 얼마 전에도 먹었잖아. 어떻게 매번 이런 것만 먹어?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 정복은 어때? 내가 붙고 있는 거 진짜. 안 돼, 내가. 하지만 평범한 삶은 내겐 여전히 미래일 뿐. 현재에서는 잠기지 않았다. 자기야, 이거 사자. 이거 아주 우리 같지 않아? 제발 철 좀 들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야, 내게 눈물 아시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받기 시작한다. 아, 고마워 생일을 먼저 전해드리게 만들더라. 아 맞다. 엄마 생일. 아무튼 용돈 잘 쓸게. 용돈? 그리고 너 요즘에 잘 무슨 일이니? 이서방이 너 힘없다고 봅니다. 옷이 실해야 된다고 하던데 오늘 맛있는 거 좀 먹어. 뭐가? 수입 맥주 처음 공개했어. 사고 싶어? 아니야, 다음에. 사와. 우리 둘이 오붓하게 맥주 파티나 하자. 대신 하나씩만 사고. 진짜? 알았어. 내가 하나씩만 사올게. 그래, 조금 늦으면 어때?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씩 사람이요. 네, 생각이 다른 거지, 뭐, 틀린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주영 그룹은 굉장히 큰 회사고, 또, 네, 4개 국가에서 또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은 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가족, 그리고 부부 생각을 하실 텐데, 2명밖에 없는 부부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아내의 입장이라면, 이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 이 남편은 상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죽여도 자연사다. 혼내줘야 된다. 첫 번째 관점. 자, 2번째 관점입니다. 봐주자. 하나 사라 그래서 하나씩 산 거잖아. 이건 명백히 아내가 말을 잘못하실 수도 있다.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도 있다. 3번째, 기권. 자,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모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든 법인. 자, 혼나야 된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내자. 저건 좀 맞아야 된다. 자, 3분 내려주시고. 자, 봐주자. 좀 불쌍하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얼굴 잘 보시면 어젯밤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것 같은 네, 얼굴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둘인 조직에서도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싸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몇십 명 되는 조직은 굉장히 조직 소통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MBTI로 우리가 한번 이 조직 소통을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기업 교육 강의니까 좀 제가 있어 보이게 구글을 연구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팀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구글의 상위 5% 팀을 연구해 본 결과 상위 5% 팀은 성격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성격은 다 다른데요. 제주공항에서 내일 오후 4시에 만나자 8번 게이트. 걸어서 오든 헤엄쳐 오든 배 타고 오든 상관없고 내일 오후 4시까지만 와라. 8번 게이트. 목적지랑 방법 정도만 통일하고 나머지 몇 시에 출발하냐, 오는데 뭘 먹고 오냐, 안 먹고 오냐는 자유롭게 맡긴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우리 저쪽 법인에서도 손 들고 맞춰주시면 제가 뭐 커피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상위 5%팀 14명의 과학자가 상위 5%랑 하위 5%를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연구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 5%팀은요, 서로 신뢰가 있고요. 목표도 명확하고 개인의 목표랑 주형의 목표가 일치하며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니는지 스스로 동기부여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에 2줄 서로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야, 그 아이디어 되게 좋다.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6글자짜리 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4,500원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심리적으로 시작하고요. 뒤에 3글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심리적 땡땡땡. 자, 뭘까요? 심리적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자, 네. 맞추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우리 다른 법인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회사에서 심리적 안정감 느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심리적 불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한 번 해봐. 한번 해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한 번 해봐. 한번 해봐. 책임은 너가 지면 돼.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박살납니다. 보통은 어떻게 말해야 멋있죠? 대표님이 한번 해봐.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러면 좀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리더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많아지고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이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 이게 최선이야? 이러면 박살납니다. 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조직이 성과가 높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MBTI를 통해서 저희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 한번 보시면 전체 데이터를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잠시 네, 인쇄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를 봐주시고요. 인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PPT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 노란색은 뭘까? 자, 75%의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들을 다른 외향이라고 치면요. 외향이 75%라는 건 내향 25%에 비해 한 3배 정도 더 강하다. 사실 그렇게 비례하진 않는데요. 확실히 외향적이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노란색이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박준규 책임, 손정균 팀장, 박미정 파트장, 하승보 파트장, 유경규 법인장, 송학진 이사, 박성문 팀장, 김철중 팀장, 김진철 책임. 손 한번 들어주시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손든 분들은 성격이 확실하니 니네가 맞춰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손든 분들은 성격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혹은 저분들은 자기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에 반해 하얀색이 하나도 없는 분들. 자, 예를 들어 곽효진 파트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 윤준호 팀장님, 최병태 파트장님, 자, 그리고 장도연 책임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손든 분들은 퇴근 후 성격이 따로 있다. 중간형 성격이 따로 있다. 그리고 취미용 성격, 남편용 성격, 아내용 성격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안에서 네, 저런 분들은 어떤 의미냐? 근로계약상의 성격과 진짜 성격이 별개라는 겁니다. 저런 분들은 MBTI를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런 분들은 직장을 바꿔야 성격이 바뀝니다. 직무를 바꾸거나 직급이 바뀌어야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MBTI보다는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돼야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냐? 세 칸이 75%가 넘어야 성격이 좀 확실하다. 정식 검사 기준으로 15점이 넘는 게 3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식 검사가 아니니까 제가 임의로 75%라는 기준점을 바로미터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알파벳이 영어 2, 맨 마지막 네 번째가 P로 끝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EP 손 들어주세요. EP.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이 이고 끝에가 P면요. 다 먹고 싶고, 다 사고 싶고, 다 가고 싶고, 다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커요.
그래서 항상 저번 달에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이번 달을 살아가는 카드값의 노예가 되기가 쉽다. 맨 앞이 I고 네 번째가 J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많거든요. I, J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행 가서 라면 시켜 먹는 사람들. 라면 시켜 먹는 사람. 자기 욕구를 잘 억제해요.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성금 보유량이 많아요. 그런데 빌려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IJ이신 분은 옷을 사러 가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안 사요. 그래서 돈이 굳어. 그런데 이 P는 옷을 하나 사러 갔다가 4개를 살 수 있고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도 마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항상 없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P이신 분들은 돈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놀러 다녀요. 그렇게 많이 물건이 바뀌어요. 새 걸로. 그래서 경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가운데 알파벳이 ST이신 분. S랑 T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손든 분들과 손든 분들과 윷놀이 한 판도 하지 마라. 손든 분들은 게임에서 질 것 같으면 연습 게임 재밌었다. 본 게임 스타트 이러시는 분이에요. 승부욕이 남달라서 질 것 같으면 한 판 더 하재. 본 게임 하재. 근데 또 본 게임 지면 뭐라 그럴까요? 본 게임 지면. 역시 한국인은 3세파. 지가 이길 때까지야. 그래서 가운데 알파벳이 ST인 사람이 임원이면 성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줄까요? 과정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가운데가 ST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줄까요? 졌지만 잘 싸웠다. 노! 진 거예요. 그리고 2등도 잘한 거지. 노!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ST고 심지어 노란색이다. 그러면 되게 성과 중심적이다. 박준규 책임, 송정균 팀장, 그리고 박성훈 팀장. 요 세 분은 확실히 성과 중심적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줄게요. 일로는 깔 게 없다. ST가 일로는 깔 게 없다는 유형입니다. 가운데 알파벳이 S랑 F이신 분 손 들었어요. SF. 자, 저분들은 길을 지나가면 유니세프 월드비전에서 스티커 좀 붙여달라 그러고 후원 좀 해달라고 사람이 막 붙어요. 길에 서 있으면 대순진리교에서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을 겁니다. 가운데 알파벳이 SF이신 분들은 마더 테레사 유형이라 약간 호구의 관상을 갖고 계세요. 저분들이 후원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후원 가입해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웅진코에 가입해주세요. 막 이런 동창생들의 연락이 많이 오죠. 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가운데 알파벳이 SF이면서도 노란색이신 분들이 좀 더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MBTI는 알파벳 하나씩 볼 때가 정확하고요. 4개가 다 불 들어오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MBTI 같은 걸 하실 때는 16개 유형 같은 건 없습니다. 한상이에요. 어제 제가 신한은행에서 강의를 했는데 119점짜리가 있었거든요. 120점 만점에. 그런 분들은 성격이 확실해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정식 검사 기준으로 120점 만점에 100점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60명 강의하면 그 중에서 2~3명밖에 안 넘어요. 그래서 성격이 확실하신 분들, ISTJ스러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제 그분은 ISTJ 119점이었습니다. 거의 검사지의 모든 내용이 공감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만 보더라도 64, 54, 60, 76이죠. 대표님은 성격이 확실하신 분이 아니세요. 왜요? 8개를 다 써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장이 성격이고 요 ESTJ는 그냥 원래 갖고 있는 껍데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해야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 우리 사장님은.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100%, 75% 기준으로 저희가 봤죠. 두 번째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악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편의점 점장님 단톡방에도 이런 게 돌아다닙니다. 작년 6월 달에
서초구에서 바리스타를 2명 뽑는데 D, E, F 등급의 요 7개 유형은 지원 불가래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D, E, F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ESFP가 첫날에 해고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안의 닭갈비 알바생인데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알바생인데 첫날에 이렇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할 윤종수예요. 저희 점장님, 저희 홀서빙 언니, 저희 주방 언니, 좋아요와 구독. 첫날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해고될 만하죠. 그런데 점장님이 되게 침착한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유튜브 하나 보구나. 그래, 굉장히 인상적인 등장이다. 근데 너 방금 그 영상 찍을 때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보이나? 화면 보이나? 예, 안 돼요. 예, 됐습니다.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네네.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ESTP 유형 나오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ESTP.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주인의식이 없는 스타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ESTP는. 그래서 알바생인데 점장님한테 막 조언하고 점장님 대신에 자기가 물건 사고 세팅하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데 결국 지가 옆에 경쟁사를 차려요. 그 모습 모두 다 ESTP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설명은 믿으시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자, MBTI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한 약자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철영성지.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철영성지. 철수영이 성격 지표의 줄임말이에요. MBTI의 MB는 사람 이름이고요. 성지는 성격 지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MBTI 뭐야? 라고 하는 게 외국인이 봤을 때 너 철영성지 뭐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운데 안경 쓰신 해서리 씨 브릭스라는 여성 작가분이 동네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250번째 늦지 않으시는군. 이 노트를 따님한테 물려줍니다. 말이 좋아 관찰 노트지 스토킹 노트입니다. 그리고 딸이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은 1000번째 안 늦으시네. 한 사람을 마을 주민을 다 연구합니다. 그 노트를 손자 피터 마이어스가 칼 구스타프 융, 프로이드랑 더불어서 유명한 융이라는 사람의 이론으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MBTI입니다. 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MBTI를 사용하는데요. 자, 서로 깍지 한 번만 끼신 채로 서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깍지 한 번만 낀 채로 서로 보여주세요. 우리 옆 사람. 그리고 고개를 내려서 깍지를 보시고 우측 엄지 손톱이 위에 있다. 우엄지가 위에 있다. 우엄지 상단파 손 한번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좌측 엄지가 위다. 좌엄지 상단파 들어주시고 자, 내려주시고요. 정답은 없겠죠. 그럼 뺐다가 반대 방향으로 껴주세요.
어떠세요? 서로 소감 한번 말해줘. 서로 소감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색하다, 내 손 같지 않다, 이상하다 싶죠? 이 중에서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별로 어색하지 않은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3명 정도 있을 겁니다. 별 차이 없다. 좌우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을 오른손 사용률 53%, 왼손 사용률 47%. 사실상 양손잡이라고 부르죠.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 절대 아닙니다. 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EPL 통계에 따르면 오른발로 슈터란율이 51%, 왼발이 49%래요. 골키퍼 입장에서 어디를 막아야 될까요? 내가 막는 쪽 반대로 차겠죠. 손흥민 선수는 MBTI 검사를 하면 아까 검사하셨을 때 51% 나오시는 분들이 점수가 51% 나오시거나 50% 나오신 분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모두 다 잘 쓰는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51점은 한번 따라해줄까요? 둘 다 못 쓴다. 그래도 51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51점 나오고 51%.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아직 발달이 안 된 애들도 51%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원래 MBTI가 6개였는데요. 손자 피터 마이어스가 J랑 P를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이 S인데 네 번째가 J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SJ.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시어머니의 눈과 시어머니의 눈과 시어머니의 컨트롤. 시어머니의 컨트롤. 그래서 SJ는 일을 진짜 잘하십니다. 애미야 구이자가, 애미야 약불로 해라, 애미야 국간장을 써야지, 애미야 뜸들여라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SJ는 반항을 할 수 없게 일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며느리가 반항을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님이 한번 김치찌개 끓여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보게. 그러면 SJ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요. 며느리가 먹습니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오라요. 그래서 SP는 일을 진짜 잘하는데 미리미리 순서대로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런데 SP 나오신 분 손 좀. SP. S랑 P 나오신 분. SP.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SP 나오신 분 손 한번. 자, 한번 따라해줄게요. 시어머니의 눈과 시어머니의 눈과 며느리의 저주받은 몸뚱이. 보는 건 잘해.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막상 시켜보면은 보는 것만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SJ에 비해서 SP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줄까요? 처음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많아요. 그래서 SP는 자신감이 끝내줍니다. 근데 SJ 손 한번 들어주세요. SJ는 나는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쪽은 잘 모르니까 너가 해. 자기 분야가 확실해. 그래서 SJ는 좁고 길게 전문적이고 SP는 두리뭉실하게 전문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전문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요. 자, NP 나오신 분, NP. 이분들은 오늘 하루만 살아요. 오늘 하루만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의 꿈에 집중해요. 근데 내일이 되면 오늘 한 말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가 많은데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NJ 손 한번 들어주세요. NJ. NJ는 항상 얼굴이 심각해요. 왜냐면 자, NJ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줄게요.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마인드가 되게 커요. NJ이신 분들은 미래의 CEO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몸의 절반은 시궁창 같은 현실, 몸의 절반은 미래의 환상적인 나. 그래서 어두운 게 표정이 미래의 CEO인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라고 자기 자신이 항상 안타까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향형 점수가 높은 분부터 보겠습니다. 이해찬 책임 98%, 김원범 책임 97%, 자, 송학진 이사님, 김진철 책임님, 손정균 팀장님
신한식 이사님까지 80%가 넘는 분들. 자, 이분들은 확실히 외향적이거나 확실히 내향적입니다. 그에 반해 여기 53%부터 59%이신 분들은 어떤 때는 외향적이고 어떤 때는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격이 확실하지 않고 혹은 둘 다 쓰거나 이쪽 분들은 하나만 확실히 쓰거나 그 중에서도 이해찬 책임님은 지금 너무 불쾌할 거예요. 강사가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책임님은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계십니까? 미국 법인에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 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여러분 강의 자료에는 제가 다 드렸는데 이걸 일일이 읽는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외향형의 특징을 설명드릴 텐데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동작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무선 충전, 무서운 시간. 빨대 꽂기. 빨대 꽂기. 한 번 더요. 무선 충전, 무서운 시간. 빨대 꽂기. 빨대 꽂기. 이게 외향형입니다. 잘 보세요. 김원범 책임이 손흥민 선수 경기를 오늘 새벽 4시까지 보고 잤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씻으면서 에너지가 많을까요?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그러면 그냥 전반전만 볼 거라. 씻으면서도 출근 운전하면서도 근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김원범 책임이 본인 사무실에 사원증 찍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빨대를 꽂아요. 옆 사람들한테. 그리고 에너지를 발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 업무 시간이 되면 에너지가 풀 충전돼요. 그리고 점심 먹는 척하면서 옆 사람에게 에너지를 뽑아 먹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오늘 저녁 드실 분 에너지가 꽉 찼죠. 외향형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빨대를 꽂아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해찬 책임은요. 좀 직급이 높은 분으로 하죠. 손정균 팀장님은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를 쓰면 못 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필요한 카톡만 읽기, 이메일도 골라 읽기 등의 기술을 사용해서 에너지 뜯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사하면 못 본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사하는 순간 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뺏기잖아요. 그래서 외향형은 무선 충전. 그러면 내향형은요? 한 번만 따라해 줄까요? 초고속, 초고속, 유선 충전. 유선 충전. 여러분 초고속 유선 충전 어디다 하세요 보통? 벽이나 침대에 꽂으시죠. 그래서 내향형은 집이라는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야 충전이 되니까. 자, 투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윤종세 강사, 지금 우리 해외 법인분들은 지금 카메라로 보고 계실 텐데,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윤종세 강사는 딱 봐도 외향형이다. 1번 관점. 2번 관점. 아들, 딸, 쌍둥이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 내향형 아빠가 걔 오바를 떨고 있다.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세 강사님은 딱 봐도 외향형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눈이 뼈냐? 저게 외향형이지. 자, 내려주시고. 강사님은 내향형인데 똥꼬쇼를 하고 있다.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윤종세 강사는 30점 만점의 정식 검사 기준으로 24점짜리 상위 15% 외향형입니다. 근데 제가 왜 내향형처럼 보이는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외향형을 이해할 때 무선 충전만큼 좋은 예시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줄까요? 깨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 우물 속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깨진 항아리엔 물이 몇 퍼센트 들었을까요? 100%. 언제까지 100%일까요? 우물이 마르거나 강제로 끄집어내야. 자, 윤종세 강사는 어제 신한은행 강의가 9시에 끝났고 10시까지 저녁을 먹고요.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잤고요. 오늘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3시간 반 자고 왔거든요.
제가 3시간 반 잔 사람 같지 않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선을 뚫고 저 미국 법인에도 빨대를 꽂았어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니터로 에너지를 강탈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력과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우물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이따가 11시 대충 몇 분쯤에 강의 끝내고 강사, 10시 몇 분쯤에 강의 끝내고 강사 윤정세였습니다 하고 제가 나가면 CCTV로 제 얼굴을 보면 갑자기 싹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이 3층을 나가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과 우물에서 나가죠. 저 몇 시간 잔 사람으로 돌아가죠? 3시간 잔 사람 돌아가죠. 하지만 오늘 오후 강의, 또 2시, 6시 강의 있거든요. 4시간. 강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웅웅웅웅 에너지가 찬다는 거죠. 그래서 외향형은 지금 에너지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옆에 인간 배터리가 있으면 에너지가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 내향형의 특징 설명드렸고요. 인터넷에 여러분이 하신 16%라는 사이트 말고요. 정식 검사를 하면 24,200원짜리 검사가 있어요. 1인당. 그러면 외향형에도요. 능동성, 표현적, 다양한 관계, 활동성, 열성적이 있습니다. 윤종세 강사는 표현력 5점 만점에 굉장히 외향적인데 인간관계는요.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는 특수 외향형입니다. 저는 1년에 47,000km를 운전하고 400개의 강의를 하고요. 저번 달에 포항에 4번이나 내려가서 오전 강의가 끝나고 12시에 강의가 끝났는데 포항에 아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전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강의를 좋아하고 표현을 좋아하지 인간 만나서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핸드폰에 4,800개의 전화번호가 있지만 실제 연락하는 건 10개도 안 됩니다. 제가 외향형처럼 보이는 건 에너지상 그런 거고요. 관계는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향, 내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처럼 내향형이지만 다양한 관계 좋아하면은 술상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외향형이지만 회사 끝나고 집에만 가는 직돌이다, 직순이다. 그러면 특수 외향형인 겁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벳 S랑 N입니다. 박준규 책임님은 S가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이분은 신앙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신앙심이 있다면 대단합니다. 저도 귀신도 안 믿는 스타일. 본인이 봐야만 믿는 스타일. 유채원 팀장님도 94 쭉. 그런데 좀 소름 돋는 건 전체적으로 S가 많죠. 근데 N 성향에서 손정균 팀장님은 89%가 나왔습니다. 손정균 팀장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유형도 예언가 유형 나오셨어요. 예언가. 그래서 손정균 팀장님께 거짓말하면 손모가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손정균 팀장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람 잘 보는 스타일.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점수가 낮은 분들이에요. SN이 차이가 없는 분들. 좋게 말하면 둘 다 쓸 수도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둘 다 못 쓴다. 네,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아까 말한 특수 유형이라 어떤 건 S인데 어떤 건 N이에요. 그런 분들도 저렇게 점수가 애매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정식 검사지 중에 큐폼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르실까요? S는 구체적인 지시를 좋아한다. 구체적인 지시를 좋아합니다. 작년보다 5%만 더 합시다. 작년보다 5분만 단축합시다. 어제보다 1%만 더 개선합시다. 어제보다 오타마 하나 더 없애봅시다. 불량률 0.5%만 낮춰봅시다. 처럼 구체적인 지시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좀만 더 하면 되지. 그런데 S 성향이 싫어하는 방식의 일이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알잘딱깔새.
아니, 저는 딱 봤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알아서. 알았어.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게 뭐 어렵나?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말하면 되게 고통받는 게 S입니다. S는 이런 식의 안내나 지시를 힘들어요. 뭐가 깔끔한 건데요? 네가 생각해봐. 뭐가 딱 맞는 건데요? 네가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면 너 월급 왜 주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N 성향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S들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을 안내할 때 S는 이게 출발지고 이게 도착지거든요. 출발지, 도착지. 그럼 요 뒤에 학교는 왜 그렸냐? 이 학교가 기준점이 되거나 이 학교보다 앞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거나 혹은 뒤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N 성향의 그림은 조금은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야, 길 건너서 쭉 오면 우리 집이야.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 S는 열받아요. S는 GS, CU, 삼천리 자전거, 우체국, 스타벅스, 대각선, 570동 4번 라인 5층.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외 법인에도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이케아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이케아. 이케아가 직접 조립해서 본인이 조립하는 대신에 한 5%, 10% 싸잖아요. 자, 물건 조립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줄까요? S가 물건 조립하는 방법. 5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단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몇 단계요? 1단계. 1단계. 박스에 테이프만 커터 칼로 끊어서 박스를 엽니다. 2단계. 지퍼백을 열고 매뉴얼을 꺼냅니다. 3단계. 부품 12개랑 나사 24개가 다 있나 검수 조치를 불량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4단계. 5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조립 방법 8단계를 숙지합니다. 5단계 펼쳐놓은 채로 조립합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 S분들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강사님. 이건 S의 조립 방법이 아니라 조립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조립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마음속 한켠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N들은 어떻게 조립을 하는 걸까? 매우 불안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1단계부터 가겠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줄까요? 1단계. 박스 테이프를 무시하고 박스를 뜯으려다가 박스가 반품 불가 상태가 됩니다. 2단계. 매뉴얼을 아예 버리거나 보지도 않고 매뉴얼 들어있는 비닐을 손톱으로 쑤셔박다가 손톱이 들립니다. 핏물이 맺혀요. 3단계. 부품과 나사 개수는 당연히 확인을 안 하고 불량품 여부를 매뉴얼을 버렸을 경우 박스 뒷면에 완제품을 보고 역추론을 합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혹은 매뉴얼을 보더라도 아주 대충 봅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 대충 보고 조립하면 조립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놀랍게도 조립에 문제 없었고 수평도 잘 맞고 접었다 펼 때도 잘 됩니다. 자,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S가 높으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12번 부품과 17번 나사가 남습니다.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다시 분해해보고 싶죠? 갑자기 N 성향인 직원이 그럽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야, 그거 스페어야. 매뉴얼을 보지도 않은 놈이 스페어래요. 믿음이 가세요? 내기하고 싶으세요? 너 5만 원 걸고 내기할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0만 원? 근데 실제로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13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자주 마모되는 부품이랑 2개씩 넣어놨습니다. 10만 원? 이게 N입니다. N은 안 봐도 답이 보여요. 근데 왠지는 설명을 못하고 S는 설명할 수 있어야 말합니다. 그래서 S랑 N이 좀 다르다. 자, 세 번째는요. TF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우리 해외 법인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거 맞으시죠?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T랑 F는 인터넷에 잘못 알려져 있어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항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결정할 때만 결정할 때만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해외 법인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 본사에 남아 있을지 제안을 받았어요. 둘 중에 뭘 결정해도 괜찮대요, 사장님. 근데 해외로 가면은 연봉을 좀 더 높여주고 직급도 높여준대요. 대신에 혼자 살아야 돼. 근데 국내 법인에 있으면 연봉은 안 높아지고 직급은 안 높아지지만 가족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뭘 정하든 나쁜 게 아니죠. 선택의 문제죠. 그걸 정할 때 기준이 뭐냐가 TF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결정할 때. 자, 예시 설명드리겠습니다. TF 중에 높으신 분들 한번 보면요. TF가 높으신 손정균 팀장님과 그 다음에 박준규 책임님은 T가 높으세요. 그에 반해 이쪽에는 애매한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거의 절반이 TF가 점수가 50점이 안 넘으세요. 60점이 안 넘으세요. 그래서 둘 다 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바꿔가며 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 하나만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사장님, 요 문장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한 번만 더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사장님이 이걸 읽으실 때는 뭔가 실수한 책임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은 목소리 톤으로 읽으셨습니다. 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요 서울지사 중에 F 나오신 분 손 한번 얹어주세요. F. 네, 중에 우리 선생님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실수한 직원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너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든 너 도와줄까? 라는 목소리 톤으로 읽으셨습니다. F는 살려줄 생각으로 읽고요. T는 죽일 생각으로 읽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읽어보라 그래도 T는 이거 읽으면 읽으면서도 화가 나거나 열받아요. 어떤 상황이 묘사가 되냐면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생긴 상황. F는 걱정이 앞서요. 아, 쟤 어떡하려나 이거. 제 힘으로는 해결도 못할 텐데.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야,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요. 이게 실제로 TF를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입니다. 집에 가서 자녀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이거 읽어보게 한번 시켜보세요. 자녀한테. 그러면은 TF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 하는데요. T랑 F는 감정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F는 이 정도 수준의 감정을 느끼고요. T 유형들은 감정이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T 유형의 감정 4개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빡친, 개빡친, 좋은, 개좋은. 자, 사장님이 T신데 사장님 올해 매출이 늘었답니다. 기분이 개좋아요. 올해 매출이 내년 매출은 떨어질 걸로 예상된대요. 기분이 개빡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다 좋은데 매출이 조금 아쉽다. 아쉽다도 감정이잖아요. 아쉽다라고 말하기보단 빡친다라고 말할 확률이 높다. T들은 감정의 개수가 몇 개 없고요.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F는 서운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좀 여유로워요. 감정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T랑 F랑 소통할 때 감정 인식률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예. 우리 사장님,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이 감정을 설명해 준다면 어떤 예시를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옆에 있는 박 부장님께 이 단어를 저분이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박 부장이 이럴 때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네 자리가 많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걱정되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 있는데요. MBTI에서 ESTJ가 나오신 대표님은 이런 예시가 안 먹힙니다. 한 번만 따라해 줄까요? 따님이 깐깐이 11시가 됐는데 11시가 됐는데 전화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문자도 없고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 대표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게 ESTJ 본질. ESTJ 본질. 자, 한번 따라줄까요? 선빵침. 후걱정.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줄까요?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선불쾌함. 선불쾌함. 그 다음에 후걱정. 그렇죠. 그래서 부부 특강 같은 걸 할 때 감정 맞추기 게임을 하거든요. 그때 ESTJ한테 아내분들이 남편 ESTJ한테 사업하시는 이렇게 여보 서영인가 연락이 안 돼 11시까지 어때 기분이? 화가 나지 그러면 아니 걱정 안 돼? 자기 이래요. 그래서 이게 ESTJ는 걱정되는이라는 감정을 느낄 시간에 화를 내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 성격을 알아본 테스트다. 우리 사장님은 ESTJ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ESTJ가 맞으세요?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정 맞추기 게임도 같이 하는데, 자, 그리고 예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은 장소에서 강의가 끝나고요. 제가 강의 끝나고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 좀 사드릴까라고 하면 MBTI T 유형 나오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줄까요? 멀어요? 멀어요? 해야 되나요? 쉬어야 되나요? 얼마나 사주실 건데요? 다 가야 되나요? 한 명만 가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근데 F 유형이신 분들은 딱 하나 물어봅니다. 한 번만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사장님도 가세요? 아, 사장님 가시는구나. 아, 저는 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아, 사장님만 안 가셔도 저 갈 텐데. F는 누가 가냐고 물어봐요. 회식할 때. T들은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F는 야 오늘 회식 가자. 회식해요? 걔 가요? 아, 걔 가요? 걔 가요? 아, 걔 가요? 이런 분들이 F예요. 자, T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제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윤종세 강사가 방금 한 예시가 너무 불쾌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명함 드렸거든요. 맞죠, 대표님? 자, 윤종세 강사가 강의력 93점, PPT 디자인 80점, 예시 99점, 인성 90점이었는데 방금 전 예시로 인성이 30점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내일 모레 교회를 가셨는데 예를 들어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성탄 전날 온 세대가 들을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MBTI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생각을 어제 해가지고 아직 강사를 못 구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말고 아는 사람 말고 본인이 회사에서 들어봤는데 MBTI 강의 잘한다 그런 사람 있죠. 저한테 예배 시간 끝나고 꼭 광고 시간 끝나고 추천해 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집사님이라고 칠게요. 고민이 돼. 윤종세 강사가 강의는 잘하는데 새끼가 말이 거칠어.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다. 목사님, 윤종세 강사라고 제가 금요일날 강의 들었는데 강의 진짜 잘해요.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이 새끼 되게 싫어요. 목사님, 얘가 말이 좀 거칠어서 주둥이 조항을 계약 조건에 주둥이 조항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할 때마다 10,000원씩 깐다. 강의는 진짜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얘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다고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실력은 확실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강의 진짜 잘해요. 여기 명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T예요. 여러분 F 나오신 분들만 손 한번. F.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분 나쁜 순간. 명함을 찢어버렸어. 명함을 찢어버렸어. 기분 나쁜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명함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F는 기분 나쁘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람인 거, 사람인 거, 사람 아닌 거, 사람 아닌 거.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이승훈 사장님이 F셨으면 제가 아까 예시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순간 까만 잉크가 5방 떨어져요.
그러면 그동안 좋았던 거, 제가 좋은 인상 드렸던 거, 강의 시간 일찍 와서 세팅한 거 다 날아가고 까만색만 남죠. 그러면 제 명함 드린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줄게요. T는 T는 팔이 안으로 덜구고 팔이 한덜 구고 좀. F는 F는 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사가 인사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는데 가끔씩 동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회사가 커지게 되면 동료 평가를 해서 거기서 좋아야 승진을 합니다. 맞죠? 자, 한번 따라해줄까요? T는 T는 밥 먹고 밥 먹고 술 마시는 형님을 술 마시는 형님을 고가는 좋게 안 줌.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F는 능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좋은 사람이면 좋게 줌. 이렇게 좀 내 사람이니까. 그래서 T가 라인을 만들지 않는 편이에요. 왜요? 내가 추천했다가 저 사람 능력 없으면 내가 뒤집어 써야 돼. 냉정으로. 그래서 T 유형인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만 손 한번. 나 T인데 아들, 딸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해줄까요? 아빠는 아빠는 남의 아빠야? 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아빠는 남의 아빠야? 자, 내 딸 친구가 놀러 와서 실수를 해요. 버릇 없어요. 그러면 혼내지 않아요. 근데 내 딸이 그러면 혼내. 아빠가 내 친구를 안 혼내고 나만 혼내? 너는 내 딸이고 걔는 아니잖아. 오히려 자기 딸 친구한테 더 너그럽고 자기 딸한테 더 엄격해. 그게 T예요. 자, 마지막 J입니다. J랑 B 설명드릴 텐데요. 손정균 팀장님 제2의 화신 100%.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건 1순위부터 20순위 안에 P가 거의 없고 J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오늘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또 만든 자료라서 J가 되게 많습니다. 그에 반해 점수가 낮은 분들은 장도연 책임, 윤주호 팀장, 박효진 파트장은 51.54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격이 확실하지 않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괜찮습니다. 네. 그냥 먹겠습니다. 네. 자, 예시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J는 J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T가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상식과 좀 다르다. 그쵸?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J는 J는 납기일 강박주의자다. 낫길 강박주의자다. 내면 신경 끈다. 내면이 신경썼다. J는 내고 나면 도장 찍고 나면 신경 끄고 다음 건 들어가요. 그런데 P는 한번 따라해 줄게요. 내고 나면 내고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신할 수 있다. 더 좋은 주제 있었는데 10분만 더 있었으면 1시간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퀄리티 완벽주의자는 있죠. 퀀터티, 양이나 시간, 납기일의 강박이 있는 건 이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 구조를 비교해보면 워크숍 계획을 저희가 플로리다에서 온 사원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로리다 50명 전 사원 다 워크숍입니다. 그러면 J는 비행기표 예약, 식수 예약, 콜택시 예약, 벤 3개 예약, 뭐 예약, 뭐 예약, 예약 쫙 한다는 거죠. 그런데 P 성향이 강한 분들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플로리다 공항 플로리다 공항 1월 7일 1월 7일 13번 게이트 13번 게이트 10시 도착 10시 도착 이동편 미정 이동편 예산 미정 팀원 구성 미정 숙소 미정 숙소 미정 예산 미정 예산 미정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미정 완벽한 무슨 여행이죠? 무게를 프리덤 무계획. 자, 나는 이런 여행 싫다. 회사에서 이런 여행 보내주면 오히려 싫을 것 같다. 차라리 돈으로 줘라. 그런 분들이 J. J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전에 2개 가고 오후에 4개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오전에 이거 빼고 강의 넣고 혹은 이거랑 이거 순서 바꾸고 이 정도는 J도 가능해요. 근데 아예 틀이 없으면 무틀인 경우에는 힘들어요.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J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단 뭔가 채워놓고 바꾸거나 통합하거나 폐합하거나 나누거나 분할하는 건 상관없는데 P는 뇌구조가 다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줄까요? 순차적. 순차적. 그러면 대표님은 제의는 확실하시거든요. 우리 이승훈 사장님은. 그럼 우리 이승훈 사장님의 12월 1일에 마인드를 알아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세우는 지금 세우는 연간 계획 그대로 연간 계획 그대로 내년에 재발되기를. 내년이 재발되기를. 이게 제2의 목표입니다. 제2. 근데 P 유형이신 분들 뇌 구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표님 계획대로 대표님 계획대로 될 리가 없지. 또 맞추고 또 3월 달에 수정해야지. 또 미국의 대선의 흐름에 따라 또 우리가 또 멕시코 이민 정책에 따라 맞춰 가야지. 근데 아까 멕시코 법인을 봤는데 제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느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는 제의스럽지 않은데 멕시코 법인의 한국인들은 제의스럽다. 그래서 아마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약간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들을 볼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직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게 멕시코 법인인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분들, 네, 우리 거기 그 나라 자체는 피해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분석하면서. 자, 이제부터 데이터 갑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MBTI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바로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가운데 알파벳 2개만 조합할 때가 팩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젯밤에 제가 한 번 더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알파벳이 가운데 알파벳이 NF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NF.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우리 조직에 우리 조직의 뽀로로 유형, 뽀로로 유형 회사에 놀러 오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 저분들은 일하는 거 재밌게 하자, 즐겁게 하자. 내가 노예도 아니고. 저분들은 재미있어야 일할 맛이 나요. 자, 가운데 알파벳이 SF.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해줄까요? 따뜻한 호구의 관상. 따뜻한 허브의 관상. 저분들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3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30만 원으로 충분해, 자기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따뜻하세요. 가운데 알파벳이 ST.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들은 승진을 위한 어떤 심지 같은 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저분들은 별일 없으면 승진 라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만 빼고요. 한번 따라해줄까요? 거짓말만 안 하면. 거짓말만 ST는 거짓말에 대한 욕구, 과장 광고에 대한 욕구만 통제하시면 됩니다. ST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대표님이라고 치면은 옆에 중소기업 대표님보다 더 내가 잘난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어떤 마음, 이런 것만 억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알파벳이 NT.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 이분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 멍청한 사람과 대화를 잘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가운데 알파벳이 NT이신 분들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멍청한 사람과 대화 나누는 기능이 퇴화돼 있어요. 저분들은 똑똑한 사람과 말할 때 되게 행복해한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알파벳이 NF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분들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가운데 알파벳이 NF이신 분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마음속에 이런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고요. 굉장히 이분들이 리더라면 다른 사람이 일하고 싶게 만드는 거 되게 잘하세요. 오늘 저를 섭외하신 백경태 파트장님 맞나요? 네. 백경태 파트장님은 누군가한테 일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재능이 있어요.
강점이 진짜 많은데 변화, 코로나 시기에 대응 전략 이런 거에 강점이 되게 많고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약점은 한번 따라줄게요. 시킨 걸 잘 안 하. 네가 하고 싶은 거랑 이런 단점이 있어요. 시킨 걸 안 하고 약간 오해할 수 있게 상사가 봤을 때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시킨 걸 하고 앉아있어. 이게 단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알파벳이 SF이신 분들만 같이 한번 보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봉사, 협력, 배려. 근데 SF 유형의 단점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줄까요? 돈 버는 기능이 돈 버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불가능합니다. 베푸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알파벳 SF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이분들이 조스 떡볶이를 창업하시면 초등학생이 오면 3인분을 줘요. 1인분을 시킨 애한테 3인분을 줍니다. 애들 셋이 와서 1인분을 시키면 3인분 퍼주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교회에 가셔야 돼요. 네. 근데 돈 벌 때는 불리하다. 특징은 따뜻한 서비스나 원조, 동정적인 마음, 동정심이 강하다. 그래서 장점은요. 우리가 남인가? 실수한 직원 보듬어 주는 걸 되게 잘하세요. 못한 애도 에이 아픈 손가락이다 하고 잘 품으세요. ST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픈 손가락일 것 같으면 미리 잘라요. 초반에 자릅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잘라요. 근데 SF는 끝까지 데려간다. 다만 약점은요. 승진 만족도가 떨어져요. 자, SF이신 분들 승진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승진하면 후임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지적해야 돼요. 피드백해야 돼요. 혼내야 되죠. 그럼 SF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SF 유형분들은 승진할수록 불행해집니다. 근데 왜 승진을 잘하세요, 이분들? 왠지 아세요? 동료 평가가 좋아서.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팀원일 때가 보통 행복하고요. 팀장이 되면 불행해지세요. 상대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가운데가 ST인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 대표님을 포함해서 ST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경쟁심, 추진력, 도전정신. 그래서 ST 남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여성 ST들은 김연아 선수처럼 쫄지 않는 강심장을 가졌는데 장점이 진짜 많은데요. 유일한 단점 보여드릴게요. 유일한 단점. 남이 만든 약속은 잘 어기고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내로 남을. 우리 대표님도 이런 기질이 아주 조금 있다. 아주 조금 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공정하시면 이 주형이 더 큰 회사로 네, 대기업까지 갈 거고 대표님이 1년에 5일 정도 내가 실수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똑같은 일로 누가 실수하면 너 왜 그랬냐 이러면 더 큰 회사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ST는 이 욕구 약간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규칙을 무시하고 싶은 욕구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강점은요. 냉철, 근면성실, 책임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디? 나 같은 애 없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같은 사람이 대표님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주인의식 가지겠습니까?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족 혐오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운데 알파벳이 ST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손든 분들끼리 서로 쳐다보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줄까요? 쟤랑 나랑 똑같다고? 서로 불쾌감이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같은 ST끼리 서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독립개체라서 내가 하나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경계해요. 그래서 ST의 강점은 지시 잘하고 능률입니다. 신입사원이 대표님한테 반말할 수 있어요. 불나면. 왜요? 대표님 소화기! 소화기!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되니까 사장님 소화기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ST는 반말할 수 있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이 먼저니까. 목표가 먼저니까 반말 따위를 할 수 있다.
나중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살아나가면.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하죠. 자, 또 하나 예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본사 사무실이 한 3층 정도 높이인 거 아시나요? 혹시 서울 본사 다 아시죠?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계단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승훈 사장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둘씩 안아라. 둘씩 하나라. 하고 창문을 던져요. 등짝으로 떨어지면 뒤지고 운 좋게 등짝 반대 방향에 있으면 골절 정도죠. 그래서 이승훈 사장님이 30커플을 던져서 절반은 죽고 절반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맨 마지막에 떨어져요. 혼자 뛰어내려요. 그러면 대표님 밑에 뭐가 있죠? 식대 밭이 있죠. 대표님은 아무런 부상 없이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제일 위험한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너네 절반을 살려줬잖아. 나한테 고마움의 성의를 표시해라. 절반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었어야 되는 걸 절반이나 살린 거죠. 가장 극단적인 예시인데 ST는 불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왜요? 절반이라도 살아야지. 다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다 살 수는 없어가 이 유형의 강점이에요. 전신항대일수록 ST가 강합니다. 자, 마지막 약점. 매우 지지적이다. 그래서 사장님이 마음이 급해질수록 말이 짧아져요. 여유로우실수록 미사일과 붙으세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냐? 약간 어른 애 같아 보이셨을 수도 있다. 대표님은 10대 후반이랑 20대 초반부터 벌써 어른처럼 본인을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부모님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님 한번 서로 보시겠어요, 얼굴? 약간 아빠처럼 느껴질 수 있다. 네. 큰 아빠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MT입니다. MT는 굉장히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테미컬하고요. 굉장히 AI 같은, 챗 GPT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셜록 홈즈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 정신이 뛰어나실 편이고요. 장점으로는 어려운 거 잘한다. 완벽을 추구한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줄 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약점은 바로 자기 자신한테도 비판적이고 남한테도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C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라는 성격 검사의 C타입처럼.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너무 많이 걱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T 유형의 유일한 단점인데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나랑 똑같이 안 하면 나랑 똑같이 안 하면 멍청이라고 생각함. 멍청이라고 생각함. 왜요? 내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PPT랑 똑같습니다. 제가 미리 인쇄해드린 자료랑 똑같습니다. 전체 통계는 ESFJ인데요. 유의미한 건 J가 83%로 정말 높으세요. 그래서 전체 조직 성격은 ESFJ인데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부서마다 성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ISTJ가 6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ESFJ, ENFJ가 많으세요. 자, 우리 2사 이상급. 자, 큰 박수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 회사에서 임원을 해먹으려면 다 J여야 되나 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임원을 해먹으려면 다 J여야 되나 봐요. 자, 두 번째는 이승훈 사장님은 혼자 외향형이라 한번 따라해줄까요? 빨대가 꽂히지 않은. 그래가지고 진짜 이 이사님과 본부장님들은 빨대가 안 꽂혀요. 그러면 요 둘이 그나마 빨대가 꽂힙니다. 저 골프 같은 걸 치러 가면 이렇게 놀러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얘네 둘이 재밌거든.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어요. 왜냐? 에너지 충전 타입이 똑같으니까. 대신에 이 두 분의 장점은 큰 그림 그리는 건 잘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이용범 님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꺼내줄까요? 이용범 님이 못하면 이용범님이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이용범 법인장. 근데 이용범 법인장님은 자기가 뭘 잘한다는 걸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말합니다. 자기 포장을 제일 못하는 유형이 이용범 법인장. 그리고 이보상 이사님과 김동주 본부장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뽀로로 사탕 먹고 싶구나. 뽀로로도 좋고 사탕도 좋지. 근데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먹었으니까 안 돼. 그래서 공감을 해주되 허락은 안 해줘요. 그래서 은근히 엉망이 있지만 이분들이 통제를 되게 잘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 한국법인인가요? 예. 한국법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법인은 제가 본 조직 중에 F가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외향형 빨대를 꽂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법인에서 내향형 손 한번 들으세요. 참가 명복을 빕니다. 네, 빨대가 너무 많다. 모기가 많다. 모기때가 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 성향이신 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제일 많은 분이 장도연 책임. 어디 계시죠? 장도연 책임이 아이디어가 많은데 한번 따라해줄까요? 무시를 많이 당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물어보면 기가 죽어요. 장도연 책임은 독방에 가둬놓고 군만두만 주고 아이디어만 뽑아낼 때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낼 때 도연아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시키면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장도연 책임이면 무책임하게 아이디어만 낼 때가 가장 멋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책임지는 스타일이 천성호 파트장님 같은 분들은 아이디어도 말하고 책임도 져요. 어디 계시죠? 대신에 이분들은 완벽주의자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말해요. 그래서 약간 초기 단계에서 말을 잘 안 하고 집에서 스케치랑 계속 데생을 해서 어느 정도 그려놓고 나면 보여줘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답답해요. 나도 보여줘. 아직 안 때가 아니에요. 말 좀, 야,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되면 볼게. 네. 자, 그런 스타일이고, 손미 책임이 한번 따라해줄까요? 숨겨둔 따님. 손미 책임이 숨겨둔 따님이다. 성격이 똑같아요. 대표님이랑. 그래서 둘이 서로 혐오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원래 아빠 딸 혐오감이 많거든요. 네,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 손미 책임의 속마음을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사장이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민족 혐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JYP 필리핀 범인 맞나요? 네. 필리핀도 제가 알기로 피유형의 나라 아닌가요? 근데 여기도 J로 그래서 노사 갈등이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좀 특징적인 거 신한식 이사님이 어떤 스타일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무 똑똑해서 멍청한 애들 공감을 못함. 그래서 신한식 이사님이 봤을 때 내가 시킨 일이 너무 쉬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그냥 이거 되게 쉬운 거니까 다음 달까지 해와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좀만 알려줄게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약간 교수님이 대학원생 가르치는 기분. 그래서 이분이 지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근데 이모상 이사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엄마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이쪽은 교수님 같은 아빠. 교수님 같은 사람. 네,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둘 다 돈을 안 쓰죠. IJ라. 그래서 회식을 잘 안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필리핀 법인은 회식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식을 하더라도 1차만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손정균 팀장님이 아까 말한 예언자 포지션. 그리고 최은혁 팀장님 어디 계시죠? 최은혁 팀장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니세프 센터장 유형. 최은혁 팀장님은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언제든지 선교사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 스티븐 잡스 유형이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교사형이고요. 가르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리고 오진철 파트장님이랑 박지수 팀장이
이 조직의 메인 엔진이에요. 이 둘이 나가면 나머지가 일 2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박지수님과 오진철님이 그만둔다 그러면 꼭 말려야 됩니다. 이 둘이 없으면은 안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책임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대표님의 숨겨둔 아들. ESTJ. 그래서 이분도 마인드가 그래요. 아, 내가 대표면은 본사에서 저 따위로는 안 할. 이런 마인드 셋을 가질 수 있다. ESTJ는 개인 사업자 번호만 없는 개인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ESTJ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ESTJ가 제일 싫어하는 건요. 일을 시킨 다음에 뒤에 서서 감시하는 상사가 제일 싫어요. ESTJ는 딱 이거예요. 책임 제가 질 테니까 일 맡기셨으면 꺼지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과도 제가 책임집니다. 뒤에서 감시하실 거면 차라리 저 자르세요. 그냥 못 믿을 거면. 일 시키고 감시하지 마세요. 믿어주시려면 제대로 믿어주시고 자르시려면 그냥 자르세요. 이게 ESTJ. 애매하게 뒤에서 깔짝깔짝 의심하는 눈초리 받으면서 일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 대표님이 아마 약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일을 맡길 때 권한도 줘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US 법인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드디어 이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분들이 변수 대응을 되게 잘하는데 동시에 이분들 스스로가 변수예요. 네, 이 P들이 근데 점수가 높진 않으시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용범 법인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르실까요? US는 결과만 내면 돼. 결과만 내면 돼.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한. 네. 대신에 저는 이용범 법인장님 연봉 좀 높여주셔야 되는 게 법인장님과 안 맞는 성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범 법인장님이면 연봉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 20%. 탈모 예방 비용이랑 정신과 상담 비용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법인장님이 좀 멘탈이 걱정돼요. 지금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법인장님은 조금 성격이 오히려 장우진 팀장이 사실상 후계자라 봐요. 여기만 빼면 성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충전 단자만 다르고 뒤에 일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나마. 만약에 장우진 팀장이 그만두면 법인장님도 그만두고 반대로 법인장님 그만두면 장우진 팀장도 그만둘 수 있어요. 둘이 시너지가 되게 괜찮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숨막히는 멕시코 법인.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멕시코 법인 손 한번 들어줄까요? 멕시코 법인.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자가 회사 차려도 될 것 같은 성향. 제가 저기 지금 보는데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서 그냥 이제 회사에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부서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반장 파트장들이 언제든지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깜냥이 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인재들을 섭외하신 이 역량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법인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재택근무 시 효율이 더 좋아지. 모여서 일할 때 효율이 안 좋아. 멕시코 법인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여서 협업할수록 시간이 안 그냥 각자 일하세요. 지금처럼 그냥 각자 알아서 성과 달성하고 각자 일하십시오. 멕시코 법인은 협업 시 협업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결과만 내도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은 재택근무 시에 효율이 좋아져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성과가 높아진 조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줄까요? 박성훈, 김승, 해석호, 백진훈. 이 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연봉 높여주세요. 빨대를 하도 많이 꽂혀서 혈관이 남아나질 않아요. 되게 멕시코가 정열의 나라라 그런지 외향적인 분들이 많다. 근데 이분들은 좀 내향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그 외향적 분위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휴가 중에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내향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휴가나 연차 중에 사적인 연락이나 공적인 연락 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휴일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자, 오늘 강의에서 이 그림 보시는지 벌써 95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걸 절벽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절벽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MBTI라는 건 정식 검사 24,000원짜리를 하시면 특수 외향형, 특수 내향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줄까요? 미리 하는 P도 있고 P도 있고 닥쳐서 하는 닥쳐서 하는 특수 J도 있다. 특수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하신 그 인터넷 무료 검사로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사실 맞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Q폼으로 한번 더 해보시면 내년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줄까요? MBTI는 연말에는 연말에는 ISTJ가 잘 나오고 ISTJ가 잘 나오고 성과급 받거나 성과급 받고 로또 당첨 시 로또 ENFP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검사를 하시면 ISTJ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연말에는 내년 거 계획 세우고 올해 거 결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이어리 우리가 그나마 쓰는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말, 1월 초죠. 그때는 다 ISTJ예요, 사람이. 그런데 한 5월만 돼도 다 3월만 돼도 원래 T로 돌아옵니다. 다이어리 안 쓰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사람을 나만의 틀에 가두면 오늘 MBTI는 새로운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두면 최대 성장치까지 자랍니다. 제가 두려운 건 이승훈 사장님께서 제가 드린 자료를 누군가를 가두는 데 쓰지 않게 사랑과 포용으로 사용하시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팀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주실까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책임은 우리 법인이 질게. 책임은 우리 법인이지. 이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각납니다. 성과가 좋은 팀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과 나이와 초등학교 갔지 잘 알고 있거나 사적인 식사를 많이 하시거나 별거 아닌 이야기,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좌우에 계신 분과 2, 3초씩만 눈 마주쳐 주세요. 너무 어색하죠? 네, 서로 눈을 많이 마주쳐야 구글의 상위 5% 팀처럼 성과가 좋아지고요. 성과가 낮은 팀은 자녀가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도 10년째 헷갈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갔죠? 그러는데 벌써 대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혼내는 조직이 최악의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의 100분짜리 강의는 이제 한번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쉬는 시간 없이 쭉 달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이, 나마스테, 그라시아스, 짠짠.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해주세요. 동료가, 고객이, 공공기관 담당자가, 상사가, 부하 직원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구나. 그러면 화가 안 나세요. 같은 한국인 동료를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나십니다. 자, 우리 외국인이 반말하면 화나나요? 화가 안 나나요? 서울역 어떻게 가라고, 동탄역 어떻게 가라고 외국인이 반말로 물어보면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중학교 교복 입은 애가 반말하면 열받습니다. 우리는 한국인한테 엄격하고 외국인한테 너그럽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 윤종세였고요. 어눌한 한국어로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TI는 80억 개가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MBTI가 다 다르다는 거. 점수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고 분포와 구성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 윤종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강사님 저희 지금 연결된 같이 사진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좀 같이 찍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같이 화면이랑 같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해외 범인도 같이 사진 찍도록 하는. 여기서 조금 같이 나오게 할까요? 굳이 이거까지. 네. 또 갖다 여기 가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좀 갖고.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외 범인 얘기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요. 네,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범인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보는 네.